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법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채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오늘 특별히 제가 행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아닙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삼성 무선사업부 연구개발 지원자네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남성분이시고요. 네. 기타가 취미시네요. 오. 특기가 도전하기. 이런 특기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새롭네요. 예. 네. 그리고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 네. 2017년 2월에 졸업 예정이고요. 네. 학점은 3.76입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뭐 높은 건가요? 아니면 네, 평균보다 높은 거죠. 아, 평균보다 높다. 네, 자격증으로는 모스 마스터 그리고 운전면허 1종이 있고요. 어학 성적은 토익 820점, 오픽 IH네요. 네. 다음 장 볼게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티핑 포인터라는 취업 동아리를 4개월 동안 했고요. 헌혈을 12번이나 했네요. 새롭네요. 꾸준히 예. 했어요. 그리고 PT스타라는 PPT 발표 동아리를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경력으로는요, 미국 자동차 부품 회사 인턴을 11개월을 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일단은 뭐 학점도 나쁘지 않고 또 언어 실력도 뭐 중간 이상인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뭐 미국에서 회사 인턴을 11개월도 했네요. 일단 스펙도 화려한데 일단은 좀 이분이 굉장히 재치 있다 느껴지는 게 네. 헌혈 12회에서 굉장히 나는 이 회사에 피가 쏟도록 뭔가 몸담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의지가 능력과 느껴지네요. 그쵸, 의지와 재치를 좀 발휘한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좀 자극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멘토님은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나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 친구가 뭐 취미나 특기, 뭐 도전하기 이런 것들을 잘 쓴 것 같긴 한데 제가 더 눈여겨봤던 것은 아마 미국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의 11개월 인턴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아.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서 이제 근무 경력이나 직무 적합성을 볼 때 그 인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눈에 먼저 띄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연구 개발 하시는 분들은 이 대부분 시골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애인 없는 사람, 뭐 모태솔로를 이 기업에서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주변에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별걸 다 보니까 헛것 본다고, 고양이가 개를 낳는다고, 어이구야. 뭐 이런 이상한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힘들어하던데 맞습니까? 물론 뭐 네. 그러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이 삼성의 경우로 비춰본다면 네네. 삼성 굉장히 유연한 조직 문화 네. 뭐 그런 것들 대표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제품들도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늘 만나보는 지원자가 멘토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네. 합니다. 한번 네. 볼게요. 예? 기업을 지원할 때 선택과 집중이 좋을까요? 양으로 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야,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말입니다. 요즘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뭐 집중을 해도 돼야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여러 개를 다방면으로 양쪽으로 이제 승부를 해가지고 다 뿌린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되면 감사하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멘토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취업하는 게 연애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요. 네. 그렇죠. 그럼 양다리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양다리는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골라 가려면 네네. 네.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네네. 이 사람이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보통 내가 원하는 사람 남자친구도 있잖아요. 다 있죠. 예, 그렇게요. 근데 저도 일단은 마음에 들면 고백은 다 합니다. 고백은 다 네, 하고요. 왜냐? 그 사람이 저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네. 회사도 일단은 이 회사가 나를 뽑아줄지 안 네네. 뽑아줄지를 걱정하지 말고 일단 먼저 자기소개서로 고백을 해보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나를 뽑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선택과 집중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기업에 많이 지원해서 나와 잘 맞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서는 게 더 바람직한 취준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가 또 이런 질문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볼게요. 네.
직무를 선택할 때 자기한테 지원하기 유리한 곳을 지원할까요? 하고 싶은 직무를 지원할까요? 좀 고민이 많나 봐요.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유리한 거, 불리한 거를 일단 따지기보다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또는 적성이 좀 맞는 거 이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 생각이 했는데 안 그런가요, 멘토님? 물론 네. 자기가 적성에도 잘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네.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하라고 권하거든요.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신의 적성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회사 안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적성보다는 이제 적응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뭔가 유리한 곳을 찾아간다 또는 뭐 하고 싶은 직무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소신껏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지원을 하셨는데요. 연구개발 외에 다른 직무를 추천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 이제 공대생들이 네. 많이 지원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 연구개발, 생산, 뭐 품질 이런 쪽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네. 이 친구를 보니까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이제 플랜트 운영 쪽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약간 생산 쪽 분야나 직무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공계들을 위주로 뽑는 구매 직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 직무 쪽으로 가보면 훨씬 더 이 친구가 그 직무에 대한 범위를 많이 늘려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원자가 이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 이내에. 삼성은 일단 자기소개서 항봉 1번 가장 네. 중요하다. 우리가 누누이 듣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뭐 왜 여기를 오려는 건지 그리고 직무와 연결을 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썼는지 보기 전에 소제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First of all, 고객이라고 써있네요. 오, 이게 무슨 뜻이 첫 번째 모든 것 고객 맞나요? 아니요. 모든 것의 첫 번째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아, 가장 말이죠. 중요한 네. 어렵네요. 예, 예. 비문이군요. 일단 고객님 이제 고객 중심으로 이게 저렇게 쓴 것 같긴 한데 네.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적절한 소제목인 것 같습니까? 네, 재환 씨도 지금 포스터 오버 했을 때 네. 갑자기 뭔가 떠오르지는 않으셨잖아요. 예, 예. 물론 이 해석하실 수 있었겠지만. 아,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어식의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영어식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요. First of all, 고객. 회사를 선택할 때 고객에 대한 책임감을 기준으로 봅니다. 삼성전자 또한 단순히 판매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점에서 신뢰가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문제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리콜을 감행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배터리만 교체하는 방안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교체해 줌으로써 회사가 고객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당장의 손해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관이 저와의 가치관과 부합했기에 삼성전자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 처음에 회사 선택할 때 이제 책임감 기준을 본다면 내 책임감에 대한 얘기가 나야 되는데 그 삼성의 대처법을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직무 연결을 나와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우리 멘토님? 물론 이제 자기가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뭐 고객 중심의 회사다, 아니 자기는 뭐 책임감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이 또 그런 회사다. 근데 가치관에 맞춰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 직무를 지원하는 것이고 물론 연구개발에서도 고객 중심적인 사고가 중요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이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조금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네, 것을. 굳이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지 네네.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네네. 어쩌면은 뭐 그냥 이런 부분들이 뭐 삼성이 어떤 잘 대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네네. 실제적으로 뭐 이런 내용을 쓰면서 책임을 다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소재가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약간 교통사고를 본인이 냈는데 본인이
자동차 센터 안 가고 보험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잘 고쳤다. 약간 그 모습이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네. 내 관련된 경험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지원 동기에서 이런 내용이 좀 이제 추가하거나 바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은 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연구개발 쪽 이제 지원자라고 한다면 네. 그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그 삼성이 잘하고 있는 것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객이니까 고객에 대한 문제들을 쓰고 있긴 한데 내용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고객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어떠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지원동을 썼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구개발 네. 관점에서.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런 거는 자주 살펴보게 됐고 심지어 지난 시간에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네. 이 현재 나의 모습이 되기까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걸 풀어가는 건데 이제 이분은 뭐라고 썼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보통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던 게 많이 나와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성장 과정을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또 범위 잡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멘토님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 네.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가장 최근도 가능한 건지. 이제 어떤 시기를 꼭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고요. 네.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잘못 범하고 있는 것들이 네. 너무 대학 시절부터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뭐 너무 어릴 때 이야기는 쓰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의 어떤 자기가 느꼈던 부분 그리고 대학 시절에 그런 느꼈던 부분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 지원자가 이제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분께 영향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일단 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First Mover. 네. 이거 근데 무슨 뜻이에요? 제 진짜로 오. 모르겠어서. 첫 번째로 움직이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데 영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 아까도 이게- first of all이 나온 걸 보면 외국계 회사를 지원하지 그러면. 네. 어떤 예. 일이 있었길래 첫 번째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는지 일단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일단은 저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한 게 일단 1,500자는 굉장히 좀 양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원자가 많은 내용을 썼지만 일단 그중에 한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자, 퍼스트 무버. 20살 때 어느 일본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봤습니다. 10년 넘게 영어 학원을 다녔지만 간단한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도 못하는 제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이 작은 경험이 영어에 대한 성장의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영어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국인 교환 학생들과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학교 국제처에 찾아가서 외국인과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외국인 친구와 밥도 같이 먹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1년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혼자서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서울 1일 가이드를 시켜줄 정도로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길렀고 이러한 역량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직무가 바로 연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함께 항상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영향을 준 사람이 어쨌든 일본인 관광객과의 일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경험이 잘 맞는 일인지 좀 제 궁금하긴 생각엔 한데. 조금은 이런 적극성이나 그런 것들은 마케팅 직무나 그렇죠. 해외 사업부에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긴 한데요. 네. 연구개발하면은 이제 내가 진짜 개발을 했던 그런 내용을 쓰면 좀 좋지 않았나 싶네요. 네. 예. 멘토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연구개발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연구라는 과정에서 네네. 뭔가 발견해내고 뭐 개발해낸 그런 사건이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가 쓴 내용들을 보면 뭐 퍼스트 무버라고 소제목을 달아놓긴 했는데 네. 내용은 또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소제목은 거창하게 쓰고 내용은 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때의 경험이 자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삼성에서 1번 항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 살면서 정말 느꼈던 인사이트, 뭐 생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써주는 걸 더 좋아하는데 너무 거기에 딱 맞춰 쓰려고 했다. 그리고 특히 맨 끝에 부분에 보면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길렀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이 또 삼성의 연구개발에 잘 어울린다라고 썼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네. 너무 억지스럽게 삼성 연구 개발에 맞추려고 했다는 느낌이 네.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사이트, 자신의 인성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삼성 연구 개발에 맞춰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네, 약간 좀 꿈보다 해몽 이런 느낌도 그쵸. 들고 이 아. 퍼스트 무버라는 소제목이 전체 내용을 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혹시 질문이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끼친 사건 이런 것이 이제 인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건희 회장을 쓰거나 아니면은 고 스티브 잡스를 쓰거나 네네. 이런 상황을 쓰면 좀 마이너스일까요? 뭐 상관은- 마이너스가 될 건 아니지만 네네. 너무 노골적이죠.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회사의 어떤 CEO 분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을 써서 물론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됐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약간 그런 건 누가 봐도 약간 노골적인 표현이고 특히 그리고 어떤 뭐 유명하신 분의 어떤 그런 일화를 들면서 쓰는 것보다는 네네네. 자기 삶의 주변에서 영향을 주었던 분들 뭐 그냥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것들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꼭 거기에 맞춰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재환 씨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고 하면은 네. 어떤 인물을 말하겠어요? 저는 그럼 진짜로 진심을 자신 있게 황보미 씨를 말할 것 같습니다.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입니다. 이러니까 문제예요. 뭐든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아 진심이라니까요. 아, 진짜요? 왜냐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뭐 개그맨 나름대로 MC는 MC 나름대로의 뭐 진행 능력이 있겠지만 우리 보미 아나운서는 어린데도 이 아나운서 능력을 가지고 이게 또 똑부러지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참 방송인으로서 많이 본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아닙니다. 했거든요. 네. 네. 혹시 기업을 본인이 만든다면 날 뽑겠어? 당장 뽑죠. 감사합니다. 네. 보미 씨는요? 저 저- 말고 저 빼고 저 저는 빼고 그럼 유재한 씨를 아, 저 빼고요.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진심이니까요. 네.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왜냐면 재한 씨도 굉장히 네. 저희가 사실 동갑인데 네. 굉장히 우리 또래치고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열정도 그쵸, 그쵸. 많고 늘 힘들어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늘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진행자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도 참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너무 짜고 친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절대 진짜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말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멘토님도 취업 준비생 시절에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뭐 저도 두 분 중에 한 분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본인 자신을 네.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저 살면서 영향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네네. 많으신데 저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신 분보다는 네. 저한테 따끔하게 충고를 많이 해주셨던 중요하죠. 대학교 때 그 1학년 때 교수님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큰 멘토가 되어주셨고 영향을 많이 맞습니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쓰시게 된다면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 사람 이런 거 말고 나에게 어떤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내가 그 충고를 듣고 변화되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쓰셔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에 저는 나오지 않겠네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나 사건을 인용해서 쓸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제 뭐 살면서 부모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쓰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좀 부모님에 대한 인물 설정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한 게 예를 들면 좀 약간 우울한 사건이라든지 뭐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어떤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네. 그것은 여기서 원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너무 자세하게 쓰거나 좀 갑작스럽게 그런 우울한 어떤 환경들을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설정 같은 것들도 솔직히 너무 어리신 분들은 좀 그래요. 너무 어리거나 어느 정도 검증이 안 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약간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쓰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아유 누가 먼저 할까 싶지만 뭐 보미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소재 선택부터 신중하게 하라라고 좀 처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을 하셨는데 이 연구개발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에 대해서 좀 고민한 흔적이 소재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7 리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이런 내용은 너무 일차원적
일차원적으로 좀 보여서 직무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좀 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에서 갤럭시 7 배터리 리콜 문제를 쓴다기보다는 차라리 배터리를 어떻게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좀 모바일 설계를 네.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고 아. 그리고 뭐 홍채 인식 등 뭐 얼마나 생활의 그 모바일 향상을 시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이런 게 좀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역시 기가 막힙니다. 저는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이 조언이 아닌 조언이긴 한데 그 속담이 아니라 그 명언 중에 하나 있는데 나무가 자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자라기까지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열매가 열려야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안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딱 열매가 열리기 전 나무의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가 딱 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뭘 말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네. 나무를 그린지 여러분께 딱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요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약간 문제에 대한 답은 잘했지만 네. 그 문제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 열매까지는 딱 접근하지 못한 거라서 그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쓰실 때 내가 어떤 글을 쓸지 명확하게 주제를 잡고 그다음에 그 주제가 질문과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하고 쓰시면 좋겠다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의 네. 처방전 어떠신가요? 글쓰기에 대한 부분은 재환 씨가 말씀하신 게 좋은 내용인 것 아,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나 뭐 디테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미 씨가 얘기하신 게 좀 좋은 피드백이었던 그렇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내용 잘 조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이라서 좀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저희가 최대한 오늘 지원자의 입장에서 이제 답변을 할 건데 네. 이 친구는 이제 헌혈 시비를 쓴 것부터 굉장히 재치가 넘친다라는 생각이 때문에 좀 재치스럽게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주시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삼성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라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네, 실제로 이력서에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존경하는 인물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존경하는 분은 황보면 선수입니다. 아니, 근데 저 말고 저 실제로 말고? 대답을 아, 실제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 존경하는 인물을 뽑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경규 선배님을 뽑겠습니다.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경력 35년 차의 연예인이셨는데 제 그분에게서 어떠한 그런 감사함이나 또는 멋있음을 느꼈냐면은 그분이 이제 연예인 경력 35년인데 이제 드디어 PD가 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이제 선수 생활, 이제 축구 선수가 흔히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감독이 되거든요. 이분마저도 이제 플레이어 생활을 이제 지나쳐서 이제 감독이 되신 거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예인으로서 묵묵히 살아오시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최고의 위치까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위치까지 간 거 보니까 아, 그 모습을 우리 방송인들이 많이 본받아야겠다. 나중에 내가 꼭 감독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지휘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통찰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네네. 일단 답변이 너무 길고요. 그렇군요. 지지부진하게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핵심만 간결하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네. 지원자들이 그 존경하는 인물을 쓴다거나 답변할 때에는 네. 너무 방송 인물의 유명인들을 좀 제외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 그런 게 또 특히 있군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유재석 씨, 뭐 또는 김구라 씨, 이경규 씨는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어쨌든 있으니까요, 이제. 네. 어쨌든 그런 분들도 많이 쓰거나 네. 또는 뭐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분들 좀 제외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나 업적이 끝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인물이 어떤 업적을 달성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그 성향, 어떤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업적을 달성했고 나 또한 그런 성향과 자질을 담고 싶다. 약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존경하는 인물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주세요. 다음 질문은 특기가 도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뭐 도전했던 경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뭐 매 순간이 도전이고 매일 하루하루가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매일 같이 반복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도 작은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생에서는 저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위인전을 써가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네. 물론 하루하루가 너무 도전이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네,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실제로
본인의 특기가 도전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도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노력했니? 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도전을 잘했던 친구들이 우리 회사 입사에서도 항상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이뤘는지 이런 것들을 쓰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질문 네,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연구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과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연구 개발해서 이 사회에 팔아야 되거든요. 내가 연구 개발한 게 나가야 됩니다.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지만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고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또는 마케팅 부서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 개발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야 라는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정한 능력이 따지면은 마케팅 능력도 당연하게 좀 내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흡족한 답변입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구개발자라고 해서 뭐 기술 개발과 기술 능력에 대한 부분들만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네네. 약간 좀 고객 관점과 마케팅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더 고객이 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과입니다, 통과. 네, 자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면접에 대해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볼게요. 자, 면접 자기소개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면접관 눈에 어떤 게 나을까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프로필에서 봤듯이 약간 도전적인 스타일이라 이렇게 아마 좀 비유적인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재치 있게 답변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게?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네. 어떤 회사는 좋아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약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 그쵸? 하지 말라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그냥 삼성의 경우를 본다면 삼성의 경우는 약간 그렇게 압박이 심한 면접이 아니라 좀 약간 지원자들이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자기를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 너무 좀 유치한 표현들도 있거든요. 뭐 자신을 아메리카노처럼, 카멜레온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는 같은 구시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네, 뭔가 좀 센스 있는 멘트를 좀 만들어서 고민해서 가는 게 그쵸.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왕 비유적인 표현을 쓸 거면 좀 네. 참신한 비유를 그렇죠, 쓰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무선사업부 연구개발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